일단 아이코 이건 제 거. 삭제. 이거 일단은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정렬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정렬로 이제 저희가 비기너 같은 경우에는 정렬까지 해서 이제 정말 비교적 기본적인 자료 구조들, 그다음에 알고리즘 하는 거, 그다음에 또 저희 파이썬에서 그러면은 해당 자료 구조를 어떻게 구현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조금 정리를 했고, 이제 그 특강이나 문제 리스트는 다른 레벨도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미들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비기너 같은 경우에는 자료 구조가 조금 더 많고, 이제 기본적인 자료 구조를 알아야지 이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알고리즘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자료 구조가 많은 편이고, 미들러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다음 기수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본적인 거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잘 해 놓으시고, 이제 다음 기수 이제 하시게 된다면 미들러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정렬로 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간단하게 문제들을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몇 개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얘가 아마 오늘 거였나? 이번 주 거였나? 제가 가져왔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정렬을 가장 흔하게 보시는, 혹은 이전까지 문제를 풀면서 보셨던 케이스들은 문제 내에서 정렬을 해서 출력하시오와 같은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있었어요. 확장자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사전순으로 출력을 한다. 혹은 뭐 이제 문제에 따라서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문제를 출력하시오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가 정렬을 아주 중요하게 요구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렬이 메인이라기보다는 다른 문제가 메인인데, 거기에서 뭔가 정답을 출력하거나 할 때 기준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하나 주는 용도로 이제 뭔가 정렬을 해서 출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정렬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정렬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고 있으면 이제 간단하게 출력하는 부분에서 아웃풋 낼 때만 이제 잘 풀면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문제들이 좀 간단하죠. 얘는 간단하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은 정렬을 뭔가 활용해서 푸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도 이번 주 건가에 있었던 걸 가져왔던 것 같은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소비량을 가지고 내는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큐별로 얼마만큼 술을 마시는지에 대한 이 술 소비량이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같은 하나의 케이스가 이렇게 하나의 케이스, 이렇게 하나의 케이스인데, 각 케이스마다 이 술 소비가 가장 많은 학교 이름을 출력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이제 어렵지는 않은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이제 찾아야 되는 게 술 소비가 가장 많은 학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두 번째 값이 가장 큰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정렬을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저희가 지난번에였나? 채팅창에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맥스랑 혹은 민을 구할 때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라는 얘기를 그때 했었는데, 이렇게도 가능하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파이썬에서 맥스랑 민을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맥스 민 이 메서드가 있죠. 그래서 배열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맥스나 민이라는 내장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많이 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우리 잠깐 본 것처럼 힙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힙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출력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또 어떤 분이 친절하게 댓글로 알려주셨었는데, 정렬을 하는 방법 있죠. 정렬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오른차순으로 정렬을 해놓으면 이제 가장 앞에 있는 거는 최소값, 가장 뒤에 있는 건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정렬을 뭔가 얘를 배열로 만들어 놓고 정렬을 사용을 해서 최대값을 찾는다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 중 하나는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
값을 찾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쓰실 수 있는데 이 경우도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금 몇 번 풀어보면은 금방 이제 풀어보실 수 있는 유형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문제는 이거 그 노션 드렸으니까 혹시 처음 보시는 문제들은 나중에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들은 다 괜찮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이렇게 쓱 훑으면요. 정렬이라는 말은 있지 않아요. 이 문제 자체에 정렬이란 워딩이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뭐 최대값, 최소값 같은 경우도 이건 있어요. 뭔가 제일 약한 병사 이런 용어가 있어서 뭔가 정렬을 해서 뭔가 최소값을 찾아야겠다 라는 거를 조금 유추를 해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정렬을 조금 활용을 했을 때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다거나 혹은 뭐 시간 복잡도에서 이점이 있다거나 혹은 뭐 코드 자체를 이렇게 딱 봤을 때 가독성도 좋고 좀 비교적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게 풀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렬 자체가 정렬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좋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면은 그런 문제들은 거의 없고 이제 보통은 뭔가 그냥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렬을 활용을 하면 좀 좋은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저희가 사실 정렬 자체가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요. 그 이제 다 해보셔서 다 하실 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렬 자체가 내장 메소드가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정렬이 어렵진 않거든요. 정렬을 시키는 방법이 어렵진 않아요. 그거를 몰라서 이제 문제를 못 풀거나 하지는 않을 텐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이 정렬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아채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힌트가 될 수 있는 키워드는 뭔가 최소나 혹은 최대 같은 거를 좀 뉘앙스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가지런히 이렇게 놔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정렬을 뭔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고민을 했는데 정렬이라서 일단은 조금 주요한 이제 알려져 있는 정렬 알고리즘들을 일단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마 한 번씩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이제 좀 처음 약간 낯선 분도 있으실 텐데 간단하게만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주요 이런 정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렬 알고리즘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도 조금씩 그 알고리즘이 어떤 경우에 더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도 조금 달라요. 다른데 그래도 이제 유명한 알려진 정렬 알고리즘들이 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코드 테스트에서 이 알고리즘을 구현하시오 라고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쵸? 저희가 아마 문제 푸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코딩 테스트 자체는 뭔가 특정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의 구현 자체를 본다기보다는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보는 형태에 가깝기 때문에 얘네를 직접 구현하시오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굉장히 드문 케이스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직이나 혹은 취직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면접에서 이제 좀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백엔드, 프론트는 네, 비교보다 백엔드가 이런 문제들은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면접에서 어떤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이제 얘네의 특징이 뭔지 이런 것들은 조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현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다 숙지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공부는 해놓으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면접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때 조금 더 이런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냥 간단하게 이런 알고리즘 있다 정도로만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만 볼게요. 좀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좀 포인트로 두시면 좋겠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정렬이라는 뭔가 사실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할 것 같은 행동이잖아요. 뭔가 이 숫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이걸 가지런히 배열해 놓는 건데 이거를 하기 위한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각각의 시간 복잡도 우리는 이제 알고리즘이니까 그 시간 복잡도도 되게 다를 수 있다. 이런 거를 일단 포인트로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버블 정렬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인접한 두 요소를 비교를 해서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면 두 요소의 위치를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냥 포문을 두 번 돌려요. 포문을 두 번 돌리면서 얘네를 그냥 하나하나씩 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름차순위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64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64랑 34랑 비교해서 그러면 얘네들의 자리를 바꿔야겠네? 라고 해서 자리를 바꿉니다. 그런 식으로 이 하나하나를 옆에 칸을 다 순회를 돌면서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그냥 정렬을 한번 구현해 보시오 라고 했을 때 아마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각각을 다 비교를 해서 정렬이 안 맞으면 자리를 바꿔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렬 같은 경우에는 구현 자체가 그렇게 어렵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복잡하지는 않은데 여기에 이제 제일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포문이 두 번 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문이 배열의 길이만큼 두 번 돌기 때문에 얘는 시간 복잡도가 5n 제곱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왔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한 번씩 간단하게만 볼게요. 보면 병합정렬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병합정렬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일단 먼저 쪼개요. 어떻게 쪼개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배열 있잖아요. 그러면 반씩 쪼갭니다. 그래서 일단 반을 딱 쪼개면 여기서 쪼개지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38, 27, 34, 43 하고 뒤에 뭐 이런 정도 3개 혹은 4개 뭐 해서 적당히 쪼개요. 쪼개고 나서 여기서 보면 이것도 배열이 3개니까 또 쪼갤 수 있겠죠? 뭐 그러면 뭐 앞에서 쪼개볼게요. 이렇게 쪼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도 2개네? 그러면 얘도 쪼갭니다. 여기서는 여기까지 나요. 일단은 2개까지는 괜찮아요. 2개에서부터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2개가 될 때까지 2개 혹은 하나 이런 식으로 될 때까지 얘를 이렇게 쪼개요. 쪼개놓고 나서 아래서부터 하나씩 병합을 하면서 올라오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쪼갰잖아요. 제가 이렇게 쪼갰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쪼갠 상태에서 27이랑 43을 일단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순서가 괜찮죠? 그럼 이대로 놔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옆에 거가 하나니까 얘랑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2개에서 비교를 하면 자리를 바꿔야겠죠? 38이랑 27이랑 바꿔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일단 얘네 둘을 먼저 비교를 하고 쪼개진 애들 얘네끼리 한번 비교를 해서 자리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이 위에 올라와서 얘네끼리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자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는 다 쪼개놓고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병합해서 올라오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정렬의 이름은 병합정렬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보시면 다 쪼갠다. 다 쪼개놓고 그 다음에 아래서부터 합치면서 병합을 해가면서 이제 정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들으시면서 저희가 뭔가 이진트리 비슷한 형태의 자료 구조들을 앞에서도 몇 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살짝 좀 감이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는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5n log n입니다. 이 시간 복잡도 같은 경우에 보통 이진트리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로그가 붙으면은 이진트리 같은 경우에 로그로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2개씩 나누니까. 2개씩 다 나눠가지고 하다 보니까 얘는 보통 이제 로그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 n log n입니다. 앞에 거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얘는 사실 뭐 10,000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엄청 크게 될 텐데 얘는 사실 10,000개가 있다라고 해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뭔가를 할 때 어떤 자료 구조를 선택하는지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메모리나 이런 다른 것들도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시간을 조금 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런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코드 간단하게 가져온 거라서 얘 한번 이렇게 프린트 찍어 보시면서 하시거나 그 디버깅 돌려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특징이 있는 애가 있고요. 또 다른 애도 있습니다. 피벗 정렬이라는 게 있어요. 퀵 정렬? 퀵 정렬이라는 애가 있어요. 퀵 정렬 같은 경우에는 피벗이라는 걸 하나 넣거든요. 이제 피벗이라는 용어를 알고리즘 하시다가 들으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실 텐데 피벗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특정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피벗을 뭘로 선택할지는 정해진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 아래에 있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 요소를 피벗으로 선택했을 때를 기준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뭐가 됐든 피벗을 하나 딱 일단은 선택을 해요. 예를 들어 제가 8을 선택을 했다고 해볼게요. 가운데 쪽에 있는 8을 선택을 하고, 얘는 나누는데요. 앞에 위에 병합 정렬은 그냥 나누잖아요. 그쵸? 이 위치를 뭐 변경하진 않아요. 그냥 이 상태로 나누는데, 피벗 같은 경우에는 이 피벗을 기준으로 얘보다 작은 거는 왼쪽에, 큰 거는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위치를 피벗 기준으로 정렬을 하면서 계속 쪼갭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고, 그래서 로직을 보시면은 약간 재기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계속 반복해서 쪼개기 때문에 이런 재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얘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반절씩 쪼개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시간 복잡도는 n 로그 n이에요. 그런데 이 퀵 정렬은 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피벗을 뭘로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의 경우에는 n제곱이 될 수 있다 라는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병합 같은 경우에는 네, 병합각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반으로 나누면서 내려가는 애거든요. 근데 이제 퀵정렬 같은 경우에는 이 피벗을 뭘로 선택하는지가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최악의 경우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미 정렬이 돼 있는데 첫 번째 요소를 피벗으로 선택했을 때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퀵정렬에 피벗을 뭘로 선택하는지가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드는 조금 더 간결하게 느껴지죠? 사유정렬까지 한번 봐볼게요. 사유정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얘도 보시면은 그 처음에 나온 버블이랑 조금 비슷하거든요. 얘도 버블이랑 살짝 비슷한데 얘는 기준이 있어요. 정렬된 부분과 정렬되지 않은 요소를 비교하여 정렬되지 않은 요소를 위치에 삽입한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폼 한번 돌고 Y문 한번 돌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일단 시작을 합니다. 얘는 근데 인덱스 1부터 시작해요. 1부터 시작을 해서 얘를 가지고 일단 이 앞에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이랑 11이랑 비교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똑같이 있겠죠? 이런 형태로 일단은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 앞에는 정렬이 되시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 뒤로 가면서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이랑 이 다음 비교는 이건 한번 인덱스 찍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는 11을 시작을 해서 일단 앞에 거랑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랑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면 앞에는 이미 정렬이 돼 있으니까 이제 크게 건들 필요 없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똑같으니까. 뭐, 네,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이랑 5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이랑 5랑 비교를 하면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이렇게 정렬이 계속 그 순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쌓인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사실 거의 이렇게 되면은 이중 포문처럼 두 번 순회를 도는 거는 유사하거든요. 근데 이제 버블보다 조금 나은 점은 얘 같은 경우에는 버블은 무조건 다 비교를 하게 되는데, 얘는 이거 찍어보시면은 그 비교하는 순서가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삽입정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거를 다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한쪽에 정렬되어 있는 거는 그대로 놓고 비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버블 정렬보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일단은 이렇게 두 번 돌기 때문에 얘도 최악의 경우에는 n제곱이 돼요. 정렬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정렬 특징들 한번 보시고, 이거는 사실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영상이 같이 있는 좋은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를 처음 본다 하시면 지금 단계에서 완전히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차이들이 있고 각각 정렬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파악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조금 본 적 있다 하시면은 코드까지 한번 보시면서 이거 어떤 식으로 구현되고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렬 알고리즘들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파이썬인 거잖아요. 그러면 파이썬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라는 걸 봐야 할 텐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정렬 메서드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솔트랑 솔티드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파이썬은 사실 앞에 있었던 정렬 알고리즘은 아니고요. 팀솔트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 잠깐 봤던 삽입정렬이랑 병합정렬의 장점들을 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삽입정렬 같은 경우에 조금 크기가 작은 경우에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 다음 병합정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계속 쪼개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시간 복잡도 측면에서도 조금 장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래서 병합을 하면서 오기 때문에 얘는 그 상대적인 위치는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정적인 정렬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얘를 팀솔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나눕니다. 병합할 때 우리 나눴잖아요. 병합 정렬할 때 나눈 것처럼 싹 다 나눠 놓고요. 근데 그 작은 부분들을 그 정렬을 할 때는 삽입 정렬이 조금 더 효과적이어서 그 작은 부분은 삽입 정렬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렬된 부분들은 다 병합 정렬로 이렇게 정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시간 복잡도는 O(n) log n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썬으로 이렇게 솔트나 솔티드를 쓴다 라고 하면은 얘는 O(n) log n 정도의 시간 복잡도 최악의 경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솔트랑 솔티드를 한번 볼까요? 차이가 있죠? 솔트랑 솔티드 어떤 차이가 있죠?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 한번 채팅창에 써볼까요? 솔트랑 솔티드의 차이. 생각나는 키워드들을 한번 해봅시다. 음, 오, 네. 또, 솔트는 배열의 메서드죠. 네, 배열에 있는 내장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따 예시를 보면은 한번 더 봐볼게요. 반환값 유무.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차이가 나죠? 오, 지금 채팅창에 제가 생각한 거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값을 수정하는 게 솔트고 그 다음에 새 값을 리턴하는 게 솔티드가 되겠죠? 네,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솔티드가 지금 댓글에 써주신 것처럼 솔티드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함수와 메서드 같은 경우는 사실 엄밀히는 구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같이 이런 애는 솔티드라고 단독으로 혼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함수라고 봐야 할 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를 이렇게 받습니다. 배열을 매개 변수로 받고요. 얘는 리턴되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리지널 리스트란 애를 나는 솔티드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리턴되는 값이 이 정렬된 리스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했다라고 했을 때 원본 배열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리지널 리스트가 원본 배열이겠죠? 원본 배열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sorted라는 함수는 원본 배열을 가지고 정렬된 배열을 반환해주는 애거든요. 그래서 얘는 원본 배열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변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필요하시면은 추가적으로 그 학습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원본 배열을 바꾸지 않는다. 그리고 리턴을 한다는 거. 이렇게 값을 반환해 줍니다. 새로 정렬한 애를 반환을 해줘요.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 솔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배열에다가 점 찍고 쓰죠. 얘는 배열이라는 그 자료 구조 안에 그 구현이 되어 있는 내장 함수고요. 얘는 그래서 메서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본 앞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배열 안에 있는 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문자열에 구현되어 있는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고 점 찍으면은 VS 코드 같은 데서 보시면 이렇게 메서드 아래 짜르르 뜨는 거 보셨죠? 그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 앞에 있는 이 자료 구조에
구현이 되어 있는 메서드들이에요. 그래서 이 얘 같은 경우에도 배열에 구현되어 있는 메서드이고요. 배열에서 점을 찍어서 뭔가 배열 안에서 배열을 어떤 식으로든 변경을 한다거나 뭔가를 한다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배열하고 이렇게 솔트를 쓰게 되면요. 이 앞에 이 찍었던 얘 원본 배열이죠. 이 원본 배열을 솔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원본 배열 자체를 바꿉니다. 보시면 얘는 리턴이 없어요. 리턴이 없고 이 앞에 있는 애를 가지고 그대로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히 확인을 해 놓으셔야 되고 알고리즘 문제 푸실 때 같은 경우에는 구분해서 쓰셔야죠. 네, 당연히 구분을 해서 쓰셔야 되고 특히 나는 원본 배열을 바꿔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둘 중 뭘 쓰든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는 원본 배열을 유지를 시켜야 되는 문제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정렬된 값을 봐야 되는데 원래 있었던 그 배열의 그 순서나 인덱스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이렇게 원본 배열을 바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본 배열을 내가 바꿔도 되는지 안 되는지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이제 알맞은 애를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불변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불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면은 원본 배열의 원본 값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걸 보통 불변성을 유지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불변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불변성을 유지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를 조금 더 권장을 드립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솔티드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개변수 하나만 받을 수도 있고요. 뒤에 이렇게 값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매개변수에 이런 식으로 뭔가를 넣어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키를 가지고 정렬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뭔가 여기 그 딕셔너리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리버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 쓰면 오름차순이에요. 근데 얘를 뒤집는 거죠. 리버스 트루 값을 줘버리면은 얘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솔티드 같은 경우에는 좀 내가 원하는 그 값을 정렬하고 싶은 기준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두 번째 매개변수에다가 넣어가지고 뭔가 변경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 같은 경우에는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이제 정말 기본적인 부분이고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이제 대신 이제 파이썬에서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메서드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네, 바로 사용을 해가지고 이 부분만 좀 처음에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곳에 잘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 목적도 아까 제가 여기 있었죠? 시간 목적도 같은 경우에 이 정도 나온다라는 거 얘도 이제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정렬 쓸 수 있는 케이스로 맥스,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다 다르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어떤 로직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함수 혹은 메서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시간 목적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하셔서 정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얘 정렬을 사용을 해서 내가 미니나 맥스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시간 목적도가 될 거다라는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되고 어차피 저희 지금 여기에서 계속 문제 풀 거니까 보너스 문제 풀 거라서 네, 여기에서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 저희 질문방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남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